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저녁 8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저는 새롭게 톡톡한 주선생 진행을 맡게 된 김민겸입니다. 저희 톡톡한 주선생에서는요. 넘치는 정보, 복잡한 자료는 이제 그만! 여러분들의 주식 길잡이가 되어드릴 주식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시황 분석, 주식 섹터, 그리고 업종 교육까지 함께해드리고 있고요. 다음 주 한 주 동안 가장 유망하게 움직일 히든 종목까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바로 이 생방송하는 50분 동안에만 전문가님이 교육을 해드리는 교육 자료집을 여러분들에게 노란 톡방에 올려드리니까요. 이 시간 동안 그 많은 혜택 모두 다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전문가님은요. 우리의 계좌를 리치하게 만들어주실 리치 전문가님입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3989번으로 리치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톡톡한 주선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전문가님은요. 바로 리치 전문가님이시네요. 두말할 것 없습니다. 실력이야 워낙 출중하시기로 유명하시고요. 실전 투자 대회라는 이 유명한 그리고 또 실력 있는 50인만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대회에서 매번 압도적으로 1등을 하셨다고 합니다. 실력이야 워낙에 출중하시고 중요한 건 현재 수익을 보시면 단타 위주로 빠르게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이 장점이 있는데요. 요즘 같은 이 변동성이 심한 시기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여러분들의 계좌를 빵빵하게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소개해 드릴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저랑은 만나는 게 처음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우리 앵커님께서 지금 약간 떨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좀 맞아요. 편하게 춤이라도 한번 춰드릴까 하고 싶은데 자, 일단은 춤은 다음번에 보여드리는 거 하고 아쉽네요. 자, 일단은 그동안 어떻게 한 주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지난번 방송 때는 부득이하게 저희가 앵커가 좀 교체되면서 잠깐 지난번 방송 때는 출연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다시금 이렇게 돌아왔을 때 여러 가지의 선물을 들고 왔겠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좀 극대화되면서 그리고 또 지수가 좀 하방으로 많이 밀리면서 지금 웃고 계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웃고 계시는 분들 거의 없을 텐데 웃고 계시는 분들이 존재한다. 어떤 분들? 우리 톡방에 계시는 분들은 웃고 있다. 왜냐? 우리는 8월 중순 최고점을 찍을 때 거의 전 종목을 다 매도하고 이제 지금 주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웃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 오른쪽 아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오른쪽 아래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여러분들도 이전에 계셨던 뭐랄까 시청자분들과 동일하게 조금 시황이나 그리고 이제 주식을 편입해야 될 때 그리고 주식을 빠져야 될 때 이런 타점을 어느 정도 좀 잘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참고로 제가 8월 첫째 주, 둘째 주 이때부터였죠. 8월 첫째 주, 둘째 주부터는 거의 전 종목, 주식의 거의 전 종목을 다 매도를 하고 당분간 지수가 하방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예측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는 예측이었죠. 예측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와버렸죠. 참고로 이전의 방송들을 재방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예측해가지고 딱딱 들어맞는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솔직히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수의 고점을 바닥보다도 지수의 고점을 더 잘 예측합니다. 수급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어쨌든 제가 지수의 고점을 올해 총 한 3번 정도 예측했는데 3번 다 정확하게 맞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시청자분들도 우리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단기 지수의 고점일 때 우리 시청자들이 다 빠질 수 있을 때 우리 노란 톡방에 들어와서 우리 기존에 계시는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다 빠질 수 있을 때 여러분들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갖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리치 전문가님의 노란 톡방 안에서는 웃음꽃이 완전 활짝 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같은 이 지수가 하방을 찍을 때 하방 압력이 가해질 걸 예상을 하시고요. 이미 전 종목을 다 매도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저희 일단 수익률부터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수익률 정말 대단한데요. 거의 2%, 두 자릿수 넘게 모든 전 종목을 수익률을 전 종목 수익률을 두 자릿수 넘게 가져가셨습니다. 버키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3주 동안 55.56%나 가져가셨고요. 보시면 단타 위주로 빠르게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가격 메리트가 있는 낙폭 관련 종목도 훨씬 더 싸게 사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 10월 수익 날 수 있는 종목 준비하셨다니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끝까지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 톡방 안내해 드릴게요. 밑에 보시는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혹은 샵 3989번으로 리치 두 글자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저희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우리 다 같이 리치 전문가님과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리치 전문가님. 네. 네, 그러면 이제 슬슬 시작해도 될까요? 어떤 걸 시작할까요? 저희 이제 전문가님에 대해서 소개는 해드렸는데 네. 아직 조금 부족한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저희 개미들의 Q&A 지금 할 네. 게 너무 많거든요. 전문가님이 준비해주신 히든 종목도 있고 그러면 개미들의 Q&A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장의 큰 폭의 상승을 보면서 오늘 국장도 기대했는데 예상과 달리 음봉을 그리다 보니 실망스럽습니다. 도대체 오늘 시장의 하락 원인은 뭘까요? 속에서 천불나네요. 이번 주 증시 전망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은 앞에 화면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기부터 보죠. 이번 주 증시 전망 부탁드려요. 네, 지금 수요일이거든요. 이제 뭐 이틀 남았죠. 목요일하고 금요일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 모르죠. 10만이 알겠죠. 다만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코스피 지수 바닥은 깨지지 않는다는 거 일단은. 자, 근데 이번 주 증시 전망,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 주 증시 전망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그나마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하락은 덜할 것이다. 다만 상승이 나올 확률이 좀 더 농후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기는 해요.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늘장, 미국장, 그리고 내일 나오는 이벤트들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더 자세한 거는 노란 톡방에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걸 하고요. 일단은 이거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연속 미장이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이틀 동안 미장이 거의 합산해서 한 6%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 S&P, 나스닥 걔들이 각각 거의 한 6%대 정도의 상승을 했습니다. 이틀 합쳐가지고요. 하루에 6%는 상승은 어렵죠. 자, 이틀 미장의 큰 폭의 상승을 보며 오늘 국장도 기대했는데 예상과 달리 음봉을 그리며 실망스럽습니다. 자, 근데 이게 좀 잘못됐어요. 음봉을 그리긴 그렸죠. 음봉인데 오늘 시장의 하락 원인이 뭘까요? 시장 하락하지 않았어요. 오늘 시장이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체감상 하락할 수밖에 없죠. 왜냐? 체감상 하락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뭘까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시초가가 굉장히 높은 데서 시작했습니다. 시초가가 굉장히 높은 데서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시초가가 거의 고가죠. 시초가 대비 지수가 아래로 쭉 빠졌죠. 시초가 대비 좀 지수가 빠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장이. 어쨌든 간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0.2% 정도 상승해서 마감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체감상으로는 당연히 빠졌다라고 느끼고 하락했다라고 느끼지만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음봉 하락해서 마감된 건 아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더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일반 개별 종목들이 웬만해서 다 빠졌습니다. 특별하게 이슈가 있지 않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 특별하게 이슈가 있어가지고 올라간 종목들 빼놓고는요. 개별 종목들이 다 빠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어쨌든 간에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양봉인데 어쨌든 상승 마감했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오늘 코스피 지수가 2215포인트. 예, 여기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죠? 코스닥 지수는 물론
코스닥은 하락을 했죠. 코스닥은 이제 1.64% 하락해가지고 685에서 마감이 됐죠. 다만 이제 코스피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상승 마감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락폭을 더 크게 느끼는 이유, 두 번째 이유를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코스닥 종목들을 더 많이 편입을 하고도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락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죠. 코스피는 상승했어도 코스닥은 하락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코스피 종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코스피에서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보다는 하락을 더 많이 했다는 거. 그 이유는 뭘까요? 삼성전자만 나홀로 독주를 좀 했어요. 삼성전자가 시장에 돈을 빨아들여 버리니까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0.26%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1.5% 가까이 상승해서 마감했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주가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삼성전자가 그만큼의 돈이 몰려버리니까 다른 종목들에서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야 갭이 맞춰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 되는데 어쨌든 코스피 지수로 따졌을 때는 우리나라는 오늘 양전에서 마감을 했다. 그리고 코스닥 기준에서는 당연히 하락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가지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요 이번 주 증시 전망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다음 이슈 때 증시 포착일 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서 설명드리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 다음에 나올 증시 포착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좀 포함이 됩니다. 뭐 인플레이션, 미국의 기준금리, 또한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 그리고 FOMC 위원들의 발언,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해야 되는데 증시 포착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자세한 내용은 증시 포착 시간에 해주신다고 하셨고요. 오늘 장 사실은 하락 마감이 아니다. 시초가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체감상 느끼는 게 조금 하락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오늘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3989번으로 리치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우리 조금이라도 수익 챙기셔야 되잖아요. 우리 리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수익 모두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워낙 단타 수익과 낙폭 과대 종목으로 큰 수익을 내시는 걸로 들었는데 제가 낙폭 과대 종목이라 생각해서 들어가면 더 떨어져요. 혹시 전문가님만이 예측하시는 그런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네. 그러면 일단 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잠깐 약간 수정을 해주는 건 단타보다는 단타라고 하기보다는 뭐 이제 데일리 트레이딩, 단타는 이제 데일리 트레이딩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데일리 트레이딩 단타는 잘 안 하고요. 단기적인 매매, 단기 매매 수익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단기 매매 수익과 수익 종목 위주로 더 많이 수익을 내는데 어쨌든 간에 큰 수익을 조금 짧은 기간 내에 큰 수익을 내는 경우가 좀 많죠.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한 60% 이상 상승을 바라봤던 최근 종목들을 본다면 뭐 맥스트 한 일주일 안 갖고 있었죠. 한 4일 만에 한 60% 수익 냈었고 버킷 스튜디오 3거래일, 4거래일 뭐 그 정도 만에 한 50% 정도 수익 냈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쨌든 스윙이라고 하기에도 어렵고 단기 매매 트레이딩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점은 손절이 거의 없다는 거. 손절을 안 해서가 없는 게 아니라 손절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워낙 바닥 쪽에서 들어갑니다. 제가 누누이 방송 때 누누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강조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제는 뭐 주문이에요, 주문. 이제는 거의 주문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주식은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라. 자꾸 주식이 자꾸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치면은 자 봅시다. 주식이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치면은 물론 여기에 사도 되죠. 여기에 사도 됩니다. 여기에 사도 되는데 이렇게 다시 떨어지면요. 마음고생 심하잖아요. 다시 올라가니까 또 상관은 없겠죠. 하지만 여기에 산 사람과 여기에 산 사람과의 수익률이 굉장히 다르겠죠. 이런 부분이죠. 자, 보신다면은 이런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주식은 바닥 쪽에서 주식은 쌀 때, 그러니까 바닥 쪽에서 사고 비쌀 때 팔아라. 이 개념.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주가가 올라갈 때 뭐랄까 이제 주가가 이렇게 쭉쭉 올라가고 있을 때 이렇게 꼭대기 쪽에서 뭐랄까 주식을 사는 방법, 기법 이런 것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바닥을 다지고 있을 때, 바닥에서 또 횡보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이전 저가를 좀 지키고 있을 때,
과대 낙폭주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과대 낙폭주도 항상 중요한 패턴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중요한 패턴은 어떤 거냐? 자, 과대 낙폭주의 중요한 패턴. 첫 번째. 자, 요렇게 이제 자, 차트를 좀 그려보면요. 자, 지수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지수가 쭉 빠져요. 자, 여기를 선 하나 긋고요. 최근래의 저가가 여기라고 가정을 합시다. 최근래의 저가가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고 가정할게요. 10,000원.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10,000원. 글씨를 좀 잘 못 씁니다. 이걸로 하니까. 10,000원인데 자, 이 조금 이따 설명드릴 종목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10,000원인데 이 종목이 여러 달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 구간까지 내려왔어요. 이 구간까지 내려왔는데 이 자리를 깨면 안 돼요. 최근 6개월 동안 또는 최근 1년간의 최저가를 깨지 않는 조건 내에서 얘가 반등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깨지고 반등이 들어오면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고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얘를 매수를 하는 거예요. 대신 손절을 짧게 잡아야겠죠? 이해하셨죠? 자, 얘가 이제 이전의 저가를 10,000원을 찍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저는 매수를 어디에 들어갈 거예요? 1,300원, 1,400원. 뭐 이런 데에 들어가겠죠. 조금 이따 제가 종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그 가격, 또 하필이면은 제가 의도치는 않았는데 그 종목의 최근 저가가 10,000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000원을 깨진 다음에 들어가는 건 그건 멍청한 짓입니다. 10,000원을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얘를 들어가서 손절을 짧게 잡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대 낙폭주 같은 경우는 이러한 기법들이 존재하는데 더 자세한 거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기법까지 해서 내일 오전장, 내일 증시 열리기 전 또는 열리고 난 다음에 장중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기법이 좀 쓰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대 낙폭 종목을 잡는 방법, 이 노란 톡방 안에서만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싼 가격에, 바닥인 가격에 사서 비쌀 때 팔자라는 주의에 우리 리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 샵 3989번으로 리치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우리 이 시간 동안 생방송하는 50분 동안 많은 수익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질문 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현재 바닥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 바닥 따지고 횡보만 해줘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따로 보고 계신 종목 있을까요? 자, 바닥 따지고 횡보만 해줘도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하시면 되죠. 매수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런 종목이 있는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솔직하게 지금 주가지수가 굉장히 싼 편이에요. 최근에 가장 싸잖아요. 쌉니다. 너무 많아요. 이런 종목 좀 말하라고 한다면은 너무 많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의미가 없고 그 중에서 이제 골라야겠죠. 좀 상승 탄력이 조금 잘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 이 종목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거 조금 이따 보시도록 하시죠. 네, 상승 탄력이 있는 종목이 너무 많아서 그 종목들은 이따가 잠시 후에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저희 전문가님 수익률 보시면요. 버키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동안 50%의 수익을 냈습니다. 손절이 거의 없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이 생방송 50분 동안만 가능하니까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3989번으로 리치 입력 후 점송하시거나 혹은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우측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 한번 전문가 포착 이슈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그러면은 전문가 포착 이슈를 넘어가기 전에 네. 제 거 수익률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 거 수익률 할 때 맞아요.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게 있는데 제 거 수익률 보시면은 자 제일 위에 보세요. 7, 8월 수익률이 나오죠. 그러면은 왜 9월달 수익률은 없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단 한 종목도 매수를 안 했습니다. 단 한 종목도 매수를 안 했어요. 그리고 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7, 8월 달 저렇게 수익을 내서 합산 수익률이 아마 한 220% 정도 될 겁니다. 220% 정도 수익률이 되는데 단 한 종목도 손절 안 했어요. 네. 네, 저 7, 8월 달에 저렇게 수익을 냈는데 한 종목도 손절을 안 했다는 거. 근데 손절이 없었던 거죠. 다 수익에서 청산을 했기 때문에. 다 수익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한 종목도 손절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왜 9월 달 수익률이 없느냐? 없죠.
우리가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제가 어떠한 종목도 잡지 않는다 했습니다. 지수가 떨어질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지난번 한 8월 첫째 주, 8월 첫째 주 생방송 재방송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시청자 우리 그 뭐랄까 이제 팍스 TV 채널이나 이런 데 올라오시면 다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생방송했던 거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코스피 지수 단기 고점 딱 예측해가지고 단기 고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코스피 지수로 제가 이미 단기 고점을 이 자리였죠, 이 자리. 조금 이따 이제 차트로 설명드릴 텐데요. 2,500포인트, 2,500포인트 위쪽에서는 무조건 물론 찍었을 때는 코스피 지수가 2,546포인트까지 찍었죠. 그죠? 2,546포인트까지 찍었는데 2,511대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2,511대부터 자, 이제 단기적으로 고점이 왔습니다. 더 이상 주식은 우리는 매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들고 있는 종목들 전부 다 매도를 할 것입니다. 다 매도하시고요. 우리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다 매도하시라고 제가 누누이 말했던 그때입니다. 그게 코스피 지수 2,500 위에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얼마입니까? 거기서 말 그대로 400포인트가 무너졌죠. 400포인트가 무너졌습니다. 400포인트가 무너졌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제가 8월달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는 진입한 종목이 한 종목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종목들을 이제 슬슬 발을 대기 시작한 건 2,300 초반부터 발을 슬슬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종목이 아직 달려나오고 있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이미 벌써 굉장히 수익권에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 종목들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자 봅시다. 제가 이제 다음 예상 톡방 이슈. 자, 톡방 이슈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톡방 이슈에서 어떤 종목이었는지 여기서 아까쯤에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질문하셨던 거, Q&A에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셨던 거 있죠. 간단하게 보신다면은 자, 여기 보죠. 이거였죠. 자, 과대 낙폭 종목이라 생각해서 들어가면 더 떨어지더라고요. 전문가님이 예측하시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톡방 이슈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떤 종목인가요? 아셈스죠, 아셈스. 자, 짜라랏 아셈스. 자, 보이시죠? 자, 톡방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언제 추천을 했느냐? 여기 보이시죠? 이거 확대가 되나요? 확대되면 확대해 주시고. 자, 어쨌든 9월 30일 날 점심시간에 추천을 했네요. 12시 20분. 그죠? 9월 30일 12시 20분에 현재가 그때가 이제 1,300원이었거든요. 1,300원이었는데 그냥 이제 널찍하지도 않죠. 1,400원에서 1,200원 자리에서 매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종목 보세요. 자, 봅시다. 이 종목이 최근래 최저가가 언제인가요? 이 종목이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에요. 언제였냐면은 2022년 2월 달에 상장한 종목이죠. 2월 달에. 그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상장한 지 불과 1년이 안 된 종목이죠. 이 종목이 최바닥을 찍은 게 어디입니까? 짜라잔 보이시죠? 정확하게 10,000원을 찍었어요. 더 재밌는 건 얘는 좀 재밌어요. 최고가가 20,000원이야. 이거는 어떻게 뭐 약간 뭐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정확히 최고가 20,000원 찍고 정확히 절반 반토막 내고 재차 상승하고 이런 그림인데 얘는 어쨌든 10,000원짜리가 안 깨지는 게 좋죠. 10,000원짜리가 안 깨지는 게 좋은데 제가 이 종목을 매수를 어디서 드렸냐? 1,400원에서 1,200원 사이. 그때 당시 현재가는 1,300원이었죠. 9월 30일 날. 자, 9월 30일 날. 자, 9월 30일 날 이날이죠, 이날. 9월 30일 날 이날 들어갔는데 자, 여기죠. 여기.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뭐 금요일 날 지나고 난 다음에 어제부터 급등이 나와버렸죠, 얘가.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매각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한데 어쨌든 급등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이 이제 25% 상승을 나왔었죠. 물론 우리가 아직 매도를 안 했기 때문에 더 들고 갈 거예요. 어차피 목표가 가이드는 뭐 20% 이런 거 먹으려고 들어간 건 아니니까 저희가 어떤 종목을 들어갈 때 20%를 목표로 삼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종목은 더 바라볼 것이고 또 더군다나 오늘 장에 다른 종목들 웬만한 거 다 빠졌는데 얘는 굉장히 강하게 그래도 꿋꿋하게 좀 버텨줬죠.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10,000원짜리 이탈하지 않았을 때 그 위쪽에서 매수를 진행한다. 제 답이 됐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과대 낙폭지를 매수를 하는 기법.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얘가 10,000원만 지켜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수급이 어느 정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좀 받쳐주고 있는지를 좀 봐야 돼요. 기관과 외국인이 막 계속 던지고 있어.
그럼 사면 안 돼요. 예, 그럼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나는 개인이 아니다. 주문을 해오세요. 나는 개인이 아니다. 나는 개인이 아니다. 나는 외국인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왜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좀 관심을 가지는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주가 수익률을 조금 올릴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좋은 수익권에 있죠. 좋은 수익권에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제가 또 톡방, 노란 톡방에서 안내를 좀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전문가 포착 시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이제 굉장히 제가 할 말이 좀 많은데요. 시간적인 한계에 있어서 시간적인 한계에 따라서 좀 할 말을 다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자세한 거는 제가 내일 노란톡방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자, 일단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포착 시황. 참 제목은 좋아요. 자, 뭘 말씀드릴 거냐? 미국의 국채금리의 하락, 향후 증시에 어떤 영향을 제가 쓴 거예요. 제가 쓴 건데 정확히 말하면 미국 국채금리의 하락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미국 국채금리가 고가 찍고 조금 밀렸다 정도. 아직도 미국 국채금리는 굉장히 높다는 거 10년물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미국 국채금리를 봤을 때는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10년물 기준을 먼저 봐야 됩니다. 10년물. 그 다음에 이제 2년물 기준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10년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점 대비 밀렸고 마찬가지예요. 미국 국채금리 2년물도 고점 대비 좀 밀렸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 2년물이 4% 위에 있죠. 4%보다 아래로 더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증시가 조금 화답할 수 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만약에 지금보다라고 말을 할게요.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좋죠. 증시에 좋아요. 굉장히. 미국 국채금리가 떨어지는데 미국 증시도 하락한다? 네버. 99% 그럴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이해하셨죠? 이유는 자, 첫 번째 조건. 미국의 왜 국채금리가 올랐는지에 대한 이유가 중요하겠죠. 미국 국채금리가 왜 올랐을까요? 그걸 제일 먼저 가려면은 뭘로 가야 될까요? 인플레이션부터 가야겠죠. 인플레이션. 자, 미국의 물가지수. 즉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뭐가 발생을 했을까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니까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도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제한적인 공간에서 제한적인 조치를 하다 보니까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방법은 좀 멍청한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 금리만 주구장창 올린다고 해서 물가가 바로 잡히지 않거든요. 결과적으로 원칙적인 걸 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전쟁하고도 관련이 있고 경제적인 관련도 있고 정치적인 관련도 있다 보니까 미국이 섣불리 접근을 하지 못하는 거죠. 미국의 물가지수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강제로 올리고 있는 거예요. 강제로. 물가를 잡으려고.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잘못하면 미국 물가지수가 이제 10%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최근래 9%까지 올라갔죠. 9% 정도 올라갔죠. 그러니까 10%까지 올라가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인플레이션 정도가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물가지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물가지수를 잡으려고 결국에 금리를 계속 올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패는 거죠. 금리를 패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 금리를 패버리면 결국에 주식시장이나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미국 금리가 오른다? 그럼 채권 투자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채권 금리가 올라가니까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채권과 주식은 원래 반비례예요. 미국의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 지수는 떨어지고요. 미국의 채권 금리가 내려가면 주가 지수는 올라가고요. 원래가 반비례합니다. 원래가. 원래가 반비례하는데 이게 반비례하는 걸 잘 몰라요. 근데 반비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톡방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반비례하는 원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원칙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 5가지들의 증거들이 좀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까지 제가 노란 톡방에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QR코드 보이시죠? 거기 찍고 들어오시면은 노란 톡방에서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어쨌든 간에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안 좋다. 근데 여기 시점에서 더 하락한다면은 좋다. 우리나라 증시, 미국 증시 상승률이 더 높다. 99%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보셔가지고 전문가 포착 시황 두 번째. 자, 미국 FOMC 위원회 발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지금까지 최근래에 있어서 굉장히 매파적으로 나왔습니다. 매파적으로. 굉장히 매파적으로 나왔는데 어제 약간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조금 나왔죠. 자, 뉴욕 연방준비은행, 그러니까 뉴욕연은
총재가 전날 이제 내년 인플레이션이 3%로 조금 후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거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이에요. 근데 무슨 증거로? 문제는 무슨 증거로?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자기의 그냥 생각인 것 뿐이에요. 제가 이제 그 원문도 다 봤는데 증거가 크게 없었습니다. 증거가. 뭐 약간 둔화되고 있는 모습, 둔화되고 있는 건 우리도 알고 있죠. 의미가 없죠. 다만 이런 발언을 했던 것 자체가 굉장히 코멘터리에 있어서 좋다는 거. 두 번째는 자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노동시장의 변동 일부가 마침내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핵심을 뭘 봐야 할 것이냐. 매파적인 발언이란 건 자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왜 자꾸 방송에서 매파 비둘기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아직 그 개념을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 있죠. 근데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라 생각해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매파적은 뭐냐? 금리 인상을 찬성하는 쪽이 매파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둘기파는 무엇이냐? 금리 인하 그리고 양적 완화를 찬성하는 게 비둘기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도 있죠. 중립자들도 있습니다. FMC 위원들이 보시면은 FMC 위원이 몇 명이고 거기 안에 FED 이사라는 게 존재해요. FED 이사가 몇 명이고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인지 이걸 정확하게 아는 전문가들 우리나라에 별로 없을걸요. 저는 정확하게 자료로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 톡방에서도 안내를 해드리죠. 그런데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매파적인 발언에서 이런 비둘기파적인 또는 중도 성향 발언보다 조금 높은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나왔다는 것은 향후 FMC 위원들이 발언이 매우 강력한 매파적은 아닐 것이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다 이런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 11월 달에 이제 다음 달이죠. 이번 달 아니고 다음 달에 미국의 기준금리에 있어서 위원들의 발언이 좀 많이 예측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사람들의 발언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도 제가 노란톡방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가서 자, 전문가 포착 시황 마지막 파트입니다. 자, 국제유가의 가파른 상승, 제2의 물가의 상승. 물론 이 말도 제가 썼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럴 수밖에 없어요. 자, 왜 그러느냐? 물가 상승의 가장 주된 범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물가 상승의 가장 주된 범인. 자, 우리 김명경 앵커님. 네. 물가 상승 전 세계 미국 증시의 물가 상승의 가장 주된 범인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가장 주된 범인이요? 네. 누구죠? 저 오늘 기사를 봤어요. 네. 네, 산유국이 대규모 감산 논의 때문에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뛰고 있다는 그 기사를 봤어요. 네. 그럼 그것만 제가 이렇게 갖고서는 안 물어봤으면 되나요? 왜 이렇게 물어봤으면 기름값 아닌가요? 이렇게 맞아요. 했어야지. 기름값. 예, 대충 얼추 정답군에 말하는데 그걸 둘러서 말하실 필요가 없죠. 오늘 틀리면 이렇게 틀리면 되지. 운전하면서 오는데 기름값들이 다 너무 네. 올랐더라고요. 자, 일단은 미국의 그 뭐랄까 인플레이션의 가장 주된 네. 범위는 첫 번째 기름, 그러니까 오일이라고 하자. 오일이 가장 주된 범인. 두 번째 천연가스, 세 번째 곡물 가격, 네 번째 원자재, 비철금속, 철금속. 쭈루룩. 결과적으로 통틀어서 말한다면 그냥 원자재의 상승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자재. 얘네들도 다 원자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원자재라고. 식량 빼놓고 곡물을 빼놓고는 뭐 오일도 원자재라고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천연가스도 원자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리, 니켈, 아연 얘들 다 금속이니까 비철금속도 마찬가지예요. 다 원자재라고 볼 수 있어요. 원자재의 급격한 상승 때문에 그랬어요. 곡물 가격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중요시 봐야 되는 거는 국제유가가 바닥 76달러. 그러니까 WTI 유가 기준이에요. WTI 유가 기준으로 봤을 때 76달러 바닥을 찍고 되게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막 하루에 막 선물 기준으로 5% 막 3% 5% 막 이렇게 상승을 해버렸는데 지금은 그래가지고 86달러에 와 있죠. 86달러 와 있는데 제2의 물가의 상승이 오는 것이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더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일단은 자 이걸 봅시다. 국제유가가 이제 오늘 지금 오스트리아 빈에서 지금 회의를 해요. 거기서 이제 오펙 플러스라고 있어요. 오펙하고 이게 오펙 회의가 있는데 네. 오펙과 오펙 플러스가 있습니다. 오펙과 오펙 플러스는 뭐냐? 그러니까 산유국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뭐 하나의 그냥 단체를 만든 게 오펙이고
그 산유국 그 오펙에 포함되지 않는 산유국들 걔들 오펙 플러스라고 해요. 네. 거기에 대표적인 나라는 뭐 오펙 플러스에 포함된 나라, 오펙에 포함된 나라는 뭐 사우디아라비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뭐 아랍에미리트 뭐 등등등 얘네들이 딱 포함되어 있는 거고 중동 쪽이 좀 포함이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거죠. 중동 조약도 아닌 것도 오펙 플러스에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오펙에 포함되지 않은 뭐 미국 그러니까 원유 생산량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펙에 가입되지 않는 나라 뭐 미국, 러시아 얘네들 오펙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캐나다 이런 애들을 이제 오펙 플러스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다 같이 이번에 회의를 합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네. 오늘 하는데 이게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감산을 얼마나 할 것이냐 그리고 향후 감산을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이게 있는데 뭐 하루에 100만 배럴 감산하느냐 200만 배럴 감산하느냐 또는 150만 배럴 감산하느냐 그리고 또 거기서 어떤 코멘터리가 나오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이제 200만 배럴까지 감산을 해버리면 얘가 더 상승하겠죠. 그러면 또 물가 압박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 중요하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제가 노란톡방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이 15분밖에 남지 않았으니 이 부분도 노란톡방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지금 이제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종목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별로 안 남았네요.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이슈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종목 이슈. 자, 땡땡땡땡 연일 외국인의 순매수. 이 종목이 무엇인가요? 이 종목이 무엇일까요? 자, 최근래에 11,800원까지 찍고 지금 이제 오늘장에 뭐 13,500원 뭐 한 요 정도에서 끝났을 거예요. 13,500원에 끝났을 수도 있고 400원에 끝났을 수도 있고 이 종목 무엇이냐? 자, 자 봅시다. 이 종목에 대한 일단 보고서부터 봅시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아시아와 한국 대만 증시 자, 이 내용은 제가 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이거 읽는 동안 시간 가니까. 자, 간단하게 모건 스탠리가 좋다, 향후 좋다. 그리고 얘 향후 앞으로 좀 비중을 늘릴 것이다. 심지어 그렇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오늘 모건 스탠리가 엄청 샀어. 진짜인 거야. 자, 그렇다면 이 종목 사야 될까요? 안 사야 될까요? 사야 될까요? 안 사야 될까요? 사야 되지 않아요? 사야 되겠죠? 자, 이 종목 사야 되겠죠? 자, 이 종목이 최근래 11,800원까지 찍고 물론 우리가 11,800원에 들어갔으면 좋겠지만은 저도 아직 안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구간이 얘가 11,800원짜리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었거든요. 이전에 쭉 차트를 돌려보면은 11,800원에서 강한 저항을 맞았었고 11,800원을 또 그 전에 지켜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지켜냈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종목을 어디서 매수할 것이냐? 이거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다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잠깐 더 한번 설명드리고 자, 어떤 종목이냐? 해당 종목은 일단 단기적으로 과대 낙폭주에 포함됩니다. 과하게 내려왔어요. 하지만 이제 지켜내야 될 구간을 잘 지켜냈고 그리고 최근에 실적이 좀 부진해가지고 실적으로 인해 주가가 과도하게 빠졌습니다. 과도하게. 이제 악재가 소멸된 거죠.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악재가 소화됐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이전의 저가, 그러니까 손절 자리가 좀 짧아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10%만 손절 잡고 가면 돼요. 매수가 대비 손절 10%만 잡고 매수 접근이 가능한 종목. 다만 이제 이틀 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바로 따라가기보다는 약간 눌림이 들어옵니다. 약간 눌림 들어올 때 따라가자라고 하는 건데 이 종목에 대한 자료를 지금 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톡방에 올려드릴 저희 스텝이 올려드릴 건데요.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올려드리는 걸로 하나 둘 셋. 네, 자 노란 톡방에 지금 자료가 올라왔을 겁니다.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이름이랑 다 나올 거예요. 매수가, 손절가, 마찬가지로 목표가 다 나옵니다. 지금 톡방 보니까 올라가 있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앵커님께서 간단하게 노란 톡방 들어오는 거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다음 종목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는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히든 종목 알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바로 매수가, 매도가 그 타점 제시해주는데요. 문자 샵 3989번으로 리치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있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바로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웹페이지 링크 하나 뜹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우리 두 번째 히든 종목도 네네. 알려주세요. 얘는 이제 히든 종목이 아니라 이슈 종목입니다. 이슈 이슈 종목. 종목. 네, 이슈 종목인데 자 보십시다. 자, 다음 종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종목
실적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 물음표. 이왕이면은 그 종목에 맞춰서 물음표를 써줬으면 좋을 텐데, 그죠? 저는 여기다 이제 종목을 썼는데, 물음표는 이제 저희 방송국에서 물음표를 딱 해놓은 거예요. 이왕이면 물음표가 더 있어야 돼요. 글자가 더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어떤 거냐? 몇 글자인지만 힌트 주실 수 있나요? 네? 몇 글자인지만. 몇 글자? 그것까지만 해주세요. 아, 5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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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글자. 근데 뭐 이 5글자가 중요한가요? 이 종목을 그쵸. 설명하고 난 다음에 바로 노란톡방에 자료가 올라가는데 이 종목 얼마에 들어가고 들어가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관련주냐? 간단하게 보시죠. 자, 최근 들어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 이 종목이 원래 실적이 별로 없는 회사야. 이유는 약간 미래지향적인 기술이라고 봐야 되나? 네. 예, 아직 기술이 완벽하게 상용화가 되어 있지 않는 기술이다 보니까 실적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실적이 서서히 받쳐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전 종목하고 똑같아요. 바닥을 지켜줄 가격대는 굉장히 지켜주면서 반등이 들어오고 있다. 자,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죠. 뭔가요? 여기 27,350원. 최근에 찍은 가격대가 언젠가요? 27,350원이죠. 그죠? 이 가격대를 깨면 안 돼요. 깨면 안 돼. 깨면 안 되는데 와, 기가 막혀. 안 깼어. 27,350원을 안 찍고 한 27,600원까지 찍었겠네요. 최근에.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29,400원. 나쁘지 않아요. 이 가격대. 자, 이 가격에 대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톡방에서 알려드릴 텐데 아직 올려주지 마세요, 스텝님. 자, 이 종목 아직 설명 더 해드리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기대되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슈가 단발성으로 계속 터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재무제표도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재무제표가 안 좋아졌어. 실적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재무제표가 좀 안 좋아졌었는데 그 이유는 아직 상용화가 많이 진척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공급 계약 소식이 들리고 있는 걸로 봐서는 상용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자, 결국에 회사가 결국에 성장하려면 뭐가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게 재무제표가 중요하잖아요. 결과의 재무제표는 매출이란 거죠. 네. 매출이 중요한 거죠. 매출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결국에 이제 슬슬 이제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건 슬슬 매출이 나오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종목은 자, 딴 거 필요 없어요. 이전의 저가를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수 접근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자, 노란 소토방에 지금 올려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지금 딱 올라가는 걸로 지금 올라갈 겁니다. 자, 지금 올라갔을 거고요. 단 이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이전 종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방송이 끝나면은 지워버릴 겁니다. 지워버릴게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 나 못 봤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늦게 들어오신 분들 나 못 봤어요 이럴 수 있는데 지금 들어오세요.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두 종목 같이 올려드리고 그 다음 10분 후 방송이 우리가 8시 50분에 끝나니까요. 9시 한 5분 10분 정도 되면은 지워버릴 겁니다. 삭제가 되니까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들어와서 어떤 종목인지 받아가십시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있습니다. 자, 다행히 제가 좀 열심히 빨리 달려온 보람이 좀 있네요. 이제 마지막 종목. 저희 근데 네. 우리 전문가님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걸 알아야죠.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신 분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3989번으로 리치 2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화면 하단에 있는 우측 하단에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우리 제대로 된 타점 그리고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 모두 다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마지막이죠. 우리 히든 종목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항상 방송 시간이 좀 짧다고 그쵸. 느끼는데 저랑 이제 방송하는 앵커들은 솔직하게 앵커들이 말이 별로 없을 정도로 제가 워낙 많은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간이 좀 짧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50분 내에 너무 많은 걸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걸 담아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설명을 생략 드린 종목도 있고 중간중간 이슈에 대해서 생략 드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달려왔기 때문에 이제 히든 종목까지 왔다는 거. 이게 마지막이에요. 히든 종목은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식적으로 제가 드리는 종목. 이 종목도 드렸지만은 오늘 그래서 선물이 3개인 거죠.
두 개의 종목 많이 플러스 준비하셨네요. 히든 종목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자,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반도체 장비 산업에 꼭 필요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뭐 좀 약간 넓게 설명했어요. 여기 반도체 종목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꼭 필요한 업종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최근에 악재가 있어요. 악재가 좀 있는데 그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과다하게 빠졌어요. 과다하게 빠진 종목인데 단기간 근영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참고로 이미 우리 노란톡방에서는 이미 매수를 해서 수익 중인 종목이에요. 근데 아직 매수가 근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다는 거. 자, 그렇다면 이 종목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가 이래요. 자, 고점이 여긴데 여기서 반토막 이상 났죠. 네,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반토막 이상 나와가지고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이전에 저항대였던 자리, 이 자리. 여기를 지켜냈습니다. 여기를 지켜내면 뭐다? 매수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중요한 가격대. 자, 봅시다. 찝, 찝, 찝. 자, 이 가격, 이 선들이 굉장히 제가 저는 참고로 주가 지수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차트라고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수급이 제일 중요해요. 수급이. 다만 차트는 기본 베이스라는 거. 어디 자리가 절대 이탈되면 안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자리를 지켜냈어요. 이 자리. 이 자리 가격대는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알려드릴 건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톡방에서 알려드릴 겁니다. 이 종목은 따로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톡방에서 알려드릴 건데요. 해당 종목은 참고로 방송 끝나고 바로 올라오느냐? 아니죠. 내일 아침에 올라옵니다. 내일 아침에 올라오니까 오늘 이 종목 딱 받고 난 다음에 나가버리시면은 못 받으시겠죠. 자, 우리 매니저님께서, 우리 스탠님께서 노란톡방에 다시 한번 이슈 1번과 2번에 대한 종목들 다시 한번 쭉 올려주세요. 쭉 올려주시고 이 종목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이 자리를 지켜냈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하다. 자, 이 자리를 지켜냈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할 것이다. 매수가는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 노란톡방에서 내일 아침에 알려드립니다. 종목이 무엇인지도 내일 아침에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히든 종목, 봅시다. 이 종목에 대한 뭐 간단한 설명을 드릴게요. 동사는 뭐로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걸 보시면 돼요. 이거. 자, 최근 IT 기술과 융합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기능 분산, 가상 공간 내의 동작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장비, 소프트웨어 장비까지 진화하며 유비쿼터스 시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가와 손절가, 목표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왜냐 히든 종목이니까 노란톡방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종목 매수할 수 있는 타점, 그 가격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이제 노란톡방에 우리가 이슈 종목 두 종목 있잖아요. 그 종목을 지금 다시 올려드릴 겁니다. 이제 방송 끝날 때쯤, 지금 또는 이제 끝날 때쯤에서 두 종목 올려드릴 텐데요. 그 두 종목을 보시고 매수가와 손절가, 목표가 보신 다음에 한 9시 10분? 그 정도 되면은 자동으로 종목이 사라질 겁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보고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노란톡방에서 계속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제가 갖고 온 종목들 다 안내해 드릴 거고요. 마무리 인사는 저희 앵커님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전문가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히든 종목을 주셨습니다. 약 3가지를 주셨는데요. 이 3가지, 이 생방송하는 50분 동안만 챙겨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모두 다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톡방 안내해 드릴게요. 문자 샵 3989번으로 리치 2글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오늘 이런 변동성 심한 시장 속에서 우리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리치 전문가님과 함께 많은 수익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